지금 현재 세종시는 이렇게 총 6개 플러스 S권역까지 해서 7개 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현황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상업용지예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모든 택지개발이나 모든 신도시에서 적용되는 게 생활대책용지 딱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로 거의 용지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대책용지 딱지로 공급이 된 데는 대부분 여기 보시면 항아리 상권들이 안에 있어요. 동네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항아리 상권들이 있으세요. 이 항아리 상권들에다가는 모든 생활대책 용지 딱지로 해가지고서 원주민들이 이제 모두 보상을 받았잖아. 보상을 받으면서 상행위를 못하게 되니 여기 딱지를 줄 테니 이거를 조합을 결성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상행위를 해라. 이러한 걸로 해서 생활대책 용지 딱지로 공급이 됐는데 그거는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택지개발지구하고 저도 대전에서 부동산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세종에 들어왔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봤을 때 대전도 유성 도안동에 개발 한참 했었는데 거기하고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 모든 택지개발지구나 딱지 진행하는 데마다 도시가 새로 생기는 지역마다 딱지라는 게 더 다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게 뭐가 있었냐면 제한경쟁 입찰 수분양권이라는 딱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봐서 제가 그 딱지를 가지고 상을 받아봤거든요. 토지를 받아봐서 그걸 다시 재매매를 하고 해봤었는데 이 세종에만 있는 게 제한경쟁 입찰 수분양권이 다른 신도시하고 틀린 게 다른 신도시는 모든 원도심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신도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기에 구도심을 버리고 신도시를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 근데 세종은 논바닥에다가 논하고 임야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수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되면 저희 세종시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걸 계산으로 해가지고서 세종시 관할 내에 있는 은행에다가 보상금을 5천만 원 이상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금을 가지고서 여기에 제한경쟁 입찰 수분양권을 주고 그 분양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이런 대평동에 있는 이런 상업용지라든가 아니면 여기 일생활권에 있는 이러한 상업용지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는 벌써 생활대책용지 딱지들은 다 거래가 완료가 돼가지고 많이들 움직였고 땅들을 받았던 상태였고 제가 들어와서 처음 접했던 게 이제 제한경쟁 입찰 수분양권 이걸로 해서 상업용지들을 받아가지고서 건물 가끔 가다 보면은 뭐 투썸이라든가 건물이 상가 같은데 3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근린생활시설 용지라고 해요. 그런 걸로 형성이 되게끔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 항아리 상권은 생활대책 용지로 딱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공실의 상가 현황과 여기 안쪽에서 보이는 공실의 상가 현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는 다 배우 세대가요. 기본적으로 8천에서 10,000세대가 돼요. 거기에 용지 공급이 딱 10필지, 8필지, 9필지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 자체가 생택으로 받아서 분양가가 원가로 주잖아요. LH가. 원주민들한테 주다 보니까 원가로 주면서 분양을 그렇게 높게 하지를 않아서 여기는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종시에 만약에 내가 상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외곽보다도 이렇게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약간 근린 상가처럼 인식하시고 여기들은 그래도 얼추 다 차서 여기는 상가에 대한 걱정들 많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나성동에 보시면 2-4 생활가로 보면 여기 빨간색 많이 보이시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 상권이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 예정지 백화점 예정지세요. 네모나게 크게 잡혀 있는 데가 지금은 넓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백화점 예정지가 이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여기 11개 필지가 일반 입찰로 토지가 공급이 됐습니다. 일반 입찰로 공급을 했을 때는 여기에 나성동에 이렇게 줄 라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업용지들과 여기에 있는 11개 필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상업용지들이 이 일반 공급으로 진행이 됐고요. 얘네들은 처음에 제가 천마을에서 일할 때 그 천마을 나성동의 상업용지들이 미계약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들어와서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진짜 줄을 많이 섰는데 이걸 어떻게 거래를 해드릴까 하다 보니까 막 도면 놓고 팔기도 하고 도면 놓고 팔다 보니까 막 사기꾼도 나타나기도 했고 해서 부동산들이 손해도 좀 보고 한 적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상가가 엄청나게 귀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시장이었다가 이제 일반 입찰되면서 과열이 되다 보니까
낙찰가를 되게 높게 용지부터 받고 낙찰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상가는 수익형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공실이 되어 있거나 세종이 상가의 무덤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거는 일부적인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지이고요. 어느 지역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입지가 안 좋으면 당연히 상가가 비어있고 월세가 줄어들고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세종 또한 그러한 입지 영향도 있고 또 두 번째가 인구가 지금 현재 세종이 39만입니다. 아직 40만을 못 넘겼어요. 그리고 원래 이 계획도시 안을 지정을 했을 때 2030년까지 50만이 도시기본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2040에서 지금 70만으로 올렸거든요. 그만큼 아파트가 딱 입주가 되면 인구 유입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70만까지 갈 계획을 잡혀 있고 이 원도심,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계획과 저쪽에 있는 조치원, 저희들이 이따 오후에 갈 조치원의 원도심과 그 중간 사이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옆에 공공택지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쪽까지 계산해서 70만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인구가 그만큼 여기에 수요를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이제 시행사들이나 어쨌든 건설사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다 보니까 토지를 받자마자 인구 유입 전혀 없이 먼저 건물을 지어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분양이 다 어느 정도 완판이 되다 보니까 그 분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구나 배우나 이런 수급 조절이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 세종의 상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 좀 인식하셔도 좋고 다 그렇지 않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생활권에 보시면 중심 상업용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세종시가 아파트 분양 가격, 아파트 가격이 여기를 주도적으로 지금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나리째 마을, 나성동이라는 동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성동이라는 동네가 2-4생활권인데 거기가 아파트 나리째 마을이고요. 거기가 2011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사이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10월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이고 분양가격은 4억대였었어요. 84 기준으로. 근데 지금 걔네들이 거래되는 금액이 9억에서 10억. 그 전에 1, 2월 올해 작년도 21년도에 입주를 했고 여기에 지금 나성동이라든가 몇 군데 지역 여기 지편동이라든가 이런 사생활권 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세종시가 거주 요건을 채웠어야 2년 보유, 2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입주를 해서 실거주를 했던 사람들로 실질적인 거래 시점이 타이밍이 2023년도부터 거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는 한 8억대도 중반에서도 거래되는 것도 있고요. 7억대 거래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가격이 조금씩 세종이 조금 빠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 나성동 나리째는 아까 분양가가 4억이라고 했잖아요. 7억에 팔아도 3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거래하기가 되게 쉬웠었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시점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래를 했고 중개하면서 지금은 8억에서 기본 10억 이상은 가져야 여기 나성동의 나리째 마을 아파트에 그래도 괜찮은 집을 지금은 잡을 수 있고 물론 호수공원 뷰가 나오고 집 상태에 따라서 12억까지 13억까지 부르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성동에 그렇게 되고 이제 백화점은 저가 처음에 들어와서 백화점 수립 여부 들어왔을 때 인구가 50만 이상이 돼야 수익성이 나온다. 그 얘기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구 50만을 좀 기대하고 있고 기대한 다음에는 여기에도 뭔가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21년도 세종의 천마을 아파트 한솔동에 입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 여기는 국책사업이에요. 시사업이 아닌 기반 공사사업이 아니란 국책사업과 세종시 행복청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지정이 되면은 다 거의 99%가 됐어요. 안 되거나 사업이 딜레이가 되거나 몇 달씩 연장이 된 케이스는 있지만 안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있어서 여기 백화점 부지가 만약에 터져준다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상가들이라든가 이러한 공실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요. 인구가 50만이 채워진다 하면은 세종시에 있는 상가 공실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에는 없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원도심에 가시면 전봇대라든가 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희 세종에는요. 이 계획도시 안에는 다 없어요. 다 지중화 작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요. 자세히 아무리 눈을 크게 떠서 보셔도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다 주머니에 넣어가셔야 됩니다. 세종은 청정지역입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쓰레기통이 없는데 너무 그게 심하다 해가지고 요즘은 BRT 정류장 있죠? 거기 안에다가 쓰레기통을 간혹 배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종의 쓰레기통, 아파트를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에 담장이 없어요. 아, 여기는 몇 단지에 무슨 아파트인데 여기에 담장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은 그냥 다 녹지나 정원으로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택지개발지구에만 없는 게 다 있는데 세종에 없는 게 뭐냐면 점포주택이 없어요. 점포주택 뭔 말이신지 아시죠? 1층에 상가가 있거나 2층에 상가가 있고 상부층에 아파트가 아니 죽어 있는 거 있잖아요. 원투룸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일할 때 쓰는 용어처럼 그러한 건물이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세종시에는 일반적인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파트 지역하고요. 이렇게 단독주택 지역이 주 메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단독주택 지역은요. 필지 하나에 한 세대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두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지 필지 하나에 한 가구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되어 있어서 점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까 제가 왜 3층짜리 건물인데 저게 상가인가 주택인가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이 단독주택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 또한 원주민들한테 생태계라든가 제한경제입도 수분양권으로 지정이 됐고 이 단독주택지 또한 이주자 딱지 있잖아요. 모든 개발지에 있는 이주자 딱지로 해서 최우선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해서 단독주택지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필지가 큰 거를 하나하나 분할을 해가지고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건물을 지어서 이걸 분양을 한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타운하우스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안에 전원주택지로 내가 쓸 수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곽의 전원주택지가 조금 인기도가 조금 떨어지는 반면도 있었는데 2019년도, 20년도 급등장이 생기면서 세종시 인근으로 해서 계획관리라든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생산관리라든가 보존관리 이런 보존관리 이외에 생산관리 얘네들이요 다 집을 지을 수 있거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서 개발이 한참 붐이 불었고 저희들이 알아는 개발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인해서 토지들이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종시 땅값 보면은 기절하기는 하는데 주변에 이제 택지개발이나 다른 신도시 가봐도 비싸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치를 보고 있는 거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많이들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독주택지가 주 메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포주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들이 세종에도 몇 가지가 있는 것들도 참고하셔서 아마 이따 도시 보실 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에서는 뭐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교통수단이 들으셨겠지만 BRT예요.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BRT 순환선입니다. 얘가 한 바퀴를 도는 순환선이고요. BRT가 총 지금 현재 6개 노선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첫 번째 BRT 순환선의 출발지는 항상 오송역입니다. 오송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송역이 북쪽에 있거든요. 오송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순환선은 그냥 여기 세종시만 돌고 오송역에서 출발을 해서 대전역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역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노선은 기본적으로 대전에 보면 유성에 가면은 지하철 1호선 종촉역이 있어요. 그 지종역이라고 있거든요. 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석역이랑. 지하철 반석역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는 청주역까지도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주역도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노선이 7개가 운영이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생활권이 아파트 가격을 리드한다. 여기가 바로 청사가 있잖아요. 청사가 있다 보니까 BRT 노선은 이 청사를 안 거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노선들, 나머지 노선을, 아까 말한 대전역 노선을 찾는다고 하면 여기를 거쳐서 일로 나갑니다. 대전의 신동지구 쪽으로 나가고요. 대전의 반석역을 가는 노선을 찾는다고 하면 오송역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에 아까 차된 대평동이나 터미널 이쪽으로 해서 유성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모든 BRT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시게 되려고 하면 환승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환승을 안 해도 되는 교통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세종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세종 사람들이 그래서 비싸지만 여기 아파트를 계속 매수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대전에서 1호선 지하철이 반석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오시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세종 IC로 오시다가 보면은 이쪽 중앙에 태양열이 있고요. 거기 중앙센터가 자전거 도로거든요. 거기로 연결을 해서 지하철을 지금 현재 세종에서도 그 반석역과 연결을 해서 얘 노선을 계속 확장을 시켜서 청주 공항까지 연결을 하려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연결선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보면 아까 제가 왜 아파트 가격이 12억 8천과 해호수공원 뷰 나오는데 리더스폴의 나리제 2단지 여기 아파트와 여기 1단지 사이가 나성역이라는 걸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타는 통과가 됐고요. 이 나성역이 여기가 지정이 됐는데 얘가 나성역이 도시 상징광장과 여기 백화점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나성역에서 내리면 여기 예술의 전당이 들어가요. 세종시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호수공원을 여기서 다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섹터로 해서 나성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돌다가 보면은 여기 삼생활권에 도시행정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행정시설 바로 여기 앞에 보면 이응다리가 있어요. 이응다리는 삼생활권과 여기 녹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응다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세종시가 하나하나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생활권으로 들어가면 BRT에 접근해 있냐 안에 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1억 내지는 2억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BRT 노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는 가격대들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거고요. 여기 외곽으로 나가면 조금 낮게 형성이 될 거고 그 차이로 내가 부동산에 아파트를 투자하겠다면 그거를 노선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BRT 노선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중심이 제가 계속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심에서 조금씩 외곽으로 나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우 내안에 여기 공급했었는데 청약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미계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한 200세대 정도 미계약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하나 떨렁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외곽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세종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6억이 잡혔어요. 근데 처음에 그 가격이 나왔을 때 다 비싸다고 했는데 대전에 도안 신도시 가니까 9억이 나왔어. 분양가 현대에스테이트가. 그래 현대에스테이트가 9억이 나오고 바로 옆에 공주에 가니까 공주도 5억대가 넘어가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세종의 6억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 두 번째가 6억대다 보니까 여기 원도심에서 이렇게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이게 고아종이라고 하는데 이 고아종 가격이 8사가 4억대 후반부터 5억대 초반에 8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6억대에다가 굳이 내가 청약을 받을 게 아니라 여기에 8사 다 도심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약간 구축이라 하더라도 여기를 사서 내가 여기에서 주거의 질을 느끼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한 200세대 정도는 그러니까 당첨이 됐는데도 계약을 안 한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에서 2011년도, 13년도까지는 미계약이 여기 3생과 3생 쪽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됐었고 1생 쪽 위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것들 다 미계약들 다 완성이 다 돼서 집값이 상승을 했었고 저희들 부동산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투자하실 때 저희들도 많이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투자를 했는데 저층이나 나쁜 것들은 사실 안 팔리잖아요. 그것들 저희들이 못 팔아서 들고 있던 것들이 2019년도 급등장이 되면서 걔네들이 효자 노릇을 해줬고 그래서 부동산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못 벌은 저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버신 분들은 다 골프 치고 놀고 계세요. 같이 처음에 들어와서 중개했던 분들은 저만 못 벌어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세종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됐고 5-1 생활권에 보시면 이 합관동 있잖아요. 얘가 세종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던 도시입니다. 혹시 스마트시티 도시 들어보셨죠? 부산에도 제가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세종에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2군데가 스마트 도시를 형성을 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형성된 도시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그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도시가 형성되는 데다가 그 시스템을 판매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세종시에 있는 여기 합강동에 있는 스마트시티 도시는요. 외국에 수출할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최첨단 스마트로 형성을 돼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혁신 시설로 이렇게 안에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아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차도 지하에 되지 않게끔 해서 모든 무인 시스템이라든가 드론으로 배달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형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 자체가
남쪽으로는 금강이 보이면서 이렇게 호수공원보가 보이고 산보가 다 보이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를 다 청약이 되면 받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세종 시민들은. 그래서 받으려고 했는데 보시면 금강뷰가 나오는 얘네들은 LH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주택으로 들어가 있어. 필지를 보면. 그리고 지금 아닌데 이런 데가 지금 현재 민간으로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기대했던 분들이 공공으로 LH나 공공이나 아니면 청사 사택으로 지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약간 저도 조금 그런 게 있고, 또 여기에 하나 최근에 발표한 게 시니어타운을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타운까지 지정이 될 거라서 약간 얘가 스마트한 도시가 될지 어떨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종에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공급이 돼요 하면은 지금 5생활권과 빠르게 진행이 되는 데가 6-2 생활권 같아요. 여기 한별리. 여기가 바로 아마 조만간에 내년쯤 되면은 공급 물량이 좀 풀릴 것 같고요. 택지 개발은 지금 현재 다 밀어놓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도 계속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후 내한해가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미계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다 팔리고요. 저층만 남아있는 상태. 그렇게 돼서 지금 그리고 얘가 분양한 시점이 거의 한 2년 7개월 정도 지나 거의 3년 만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공급 가격대가 한참 올랐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서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아마 그 다음 올 11월에 분양할 때가 여기 계룡 리시빌 여기 분양할 거예요. 얘네들이 계룡건설에서 분양하는데 500세대 안 되는데 얘는 분양가가 더 올라가겠죠. 얘네는 계룡이 양호보다 브랜드가 더 건설사가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더 올라갈 거고, 세대도 작기 때문에 경쟁률도 더 치열할 거고, 얘는 바로 여기 앞에 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얘는 분양가가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양호내한에도 나중에 빚을 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 스스로.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은 뭐 집을 또 하나 2억 들고 뭐를 사네 하지 말고 고아종 가서 지금 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얘 하나 잡아놓자고 제가 그냥 얘기를 드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들 조금 잡으시긴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번에 2019년도 20년도의 급등장과 지금 이번에 세종이 많이 올랐다 많이 들으셨죠. 거래량 많이 늘었다도 들으셨죠. 이번에 급등장은 제가 봤을 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제가 여기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했냐, 저는 가장 1급지에서만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림동의 새뜸마을의 포스코 더샵, 새뜸마을 10단지, 11단지, 14단지 그쪽에서 했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2019년도 급등장 때 제가 여기서 출발시킨 가격이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그때는 3억대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제가 6억 3천에 출발을 시켰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 도담동이라든가 이쪽에 아름동이나 종촌동이 그때 당시는 거의 4, 5억대였었어. 얘네들이 4, 5억대 84에도 살 수 있다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상급지로 내려와서 얘가 6억에 출발을 해서 11억까지 갔었어. 84가. 그렇게 시장이 갔던 시장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급등장은요, 기본적인 아파트 세종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이 넘어가고 8억 7억이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출발가가 굉장히 조금 높았고 높은 가격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부담이 됐었기는 했어서 지금은 조금 추격 매수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고아종에 가면은 5구가요 4억대가 있어요. 아니면 4억 미만이 있어요. 그 4억 미만인 5구나 아니면 4억대가 되는 5구 아파트들이죠. 그거를 갭 2억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사회 초년생을 두신 분들이 걔를 2억대로 사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종이 거래가 좀 많이 돼가지고 이런 데서 2억에 갭을 두고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팔고 오신 분들이 계속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세종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4억 이하이거나 4억대 초중반인 5구래도 고아종에 가신다 하더라도 가격이 기본적으로 5천에서 6천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기본적으로 1억에서 2억 사이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올라서 거래가 되는 것도 맞고요. 이렇게 형성이 된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 분명히 기본으로 저평가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사실 부산에서 이렇게 한 팀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첫 번째가 대표님 이제 와서 저희 어디 투자해요? 많이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 세종이라는 도시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서 저평가된 데를 찾아보자 생각을 하고 지도를 뚫어줘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한솔동을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해요. 얘가 첫마을이에요. 첫마을인데 준공연도대가 한 12년 차 됐어요. 2011년도 12월부터 입주를 했어요. 10월부터 입주를 했다. 10월부터 입주를 해서 얘가 거의 지금 13년 차 돼가지고 25년도니까 이렇게 돼서 아파트가 세종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세롬동이라든가 이렇게 다정동이라는 데는 다 개발이 끝났어요. 여기에는 공터가 없어. 모든 게 들어갈 게 다 들어가서 삶의 질을 느끼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근데 여기 한솔동이라는 동네에서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 바로 앞에 2-4 생활권 여기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아직 공터예요. 가시다가 보시면 거기에 푸르딩딩한 거 뭔가를 심어놨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푸르딩딩한 뭔가를 심어놨어요. 이 심어놓은 상태 여기 공터예요. 이 공터가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세종에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유흥과 유락이 없어요. 세종시 자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쓰레기 없이 청정도시라고. 지금 교육적인 면에서도 되게 청정도시였습니다. 근데 너무 청정하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유흥과 유락이 없어서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을 해서요. 여기다가 유흥, 유락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도 유흥과 유락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흥과 유락이 형성이 되는 지역의 주변에는 엄청난 또 먹자 상권들이 형성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초인접인 한솔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본다. 내가 잠깐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겠지만 이 나성이라는 동네 2-4 생활권에 아직까지 뭔가가 들어설 수 있는 빈터가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지금 주거의 질도 괜찮고 한 대가 지금 한솔동이라서 제가 만약에 제 주변 분들이 세종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다 해 그러면 한솔동을 해줘.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나성동의 아파트 가격이 제가 12억, 11억, 12억까지 간다 했잖아요. 84 기준으로. 얘는 아직 6억대예요. 배예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나성동 나리째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11억, 12억을 줘야 진짜 제가 괜찮은 거 사지만 이 한솔동에 들어가면 6억대거든요. 얘네들도 금강뷰가 나오는 데가 있고요. 금강에서 뷰가 나올 수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저평가가 되어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거는 분석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도시에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호수공원도 한번 좀 밟아보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도서관도 되게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도 건물 하나하나 질 때마다 세종에서도 되게 심도 있게 지었어요. 도서관도 이렇게 책을 펼쳐놓은 형상으로 모양이 그렇게 잡혀져 있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린 데 청사들이 있는데 보시면 파란색 지도 있는 데가 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기둥이 다 원형이에요. 둥글게 정사를 보라는 의미에서 건물 하나하나에다가 둥근 원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물의 다리도 좀 한번 보시면 이런 기둥들이 다 원형이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BRT 노선이 세종의 지하철 역할을 하는데 고가 다리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BRT가 다니는 도로예요. 그래서 신호 체계를 덜 받게 하려고 하고요. 신호에서 웬만하면 정차를 안 시키려는 의도로 지하철처럼의 역할을 만들려고 여기 고가 다리가 있는 지역에 보이신 거는 BRT가 다니는 버스 전용이지 일반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종시 도시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한번 오늘 투어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장님 점심을 몇 시로 예약하셨어요? 12시 반이요? 그 세종시 그 홍보가 네네네. 네네.